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한 혼돈 속으로 앞길이 캄캄한 거센 폭풍우와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124일 앞둔 이제나저제나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이미 피 터지게 갈라졌던 주류와 비주류가 다시금 칼날을 겨누며 정면 충돌하고 당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전면전이 무자비하게 재점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놓고 벌이는 생사 걸린 주도권 싸움까지 얽히면서 양측의 증오와 적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9일 오전 한 전 대표 제명을 냉혹하게 최종 확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당무 복귀와 동시에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철저한 숙청을 강경하게 예고한 대로 그 칼날이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의혹을 구실로 기습적으로 제명을 결정한 지 불과 15일 만에 징계 절차가 피도 눈물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의결 즉시 당적을 완전히 영원히 박탈당했습니다. 향후 5년간 복당은 철저히 영구히 금지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 심지어 2030년 대선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모든 길이 영원히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최고위 표결은 찬반 거수 방식으로 치졸하고 잔인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도부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 대표를 비롯해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권파 7명이 압도적이고 잔인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당내 통합을 외쳐왔던 양양자 최고위원은 비겁하게 기권으로 몸을 사렸습니다. 반대는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먼저 나온 우 최고위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은 탄핵 찬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치졸한 보복이며 당내 갈등이 폭발하며 피로 물드는 최악의 정점, 지옥의 장면이다. 그러나 주류 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전 공개회의에서 제명 찬성 발언이 독사처럼 쏟아졌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얼굴을 붉히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가족도 많은데 다 동원해서 107명 국회의원을 음해해도 그냥 놔둘 것이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다. 장 대표가 직접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고슴도치와 악성부채로 독설을 퍼부으며 비난했습니다. 우리 당의 악성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을 철저히 짓밟고 가로막는 거대한 썩은 걸림돌이다.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국민의힘 내전. 오세훈마저 전면 참전하며 장동혁 물러나라. 분노의 외침. 한 전 대표는 최고위 결정 약 4시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굴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에 대한 불타는 열망만큼은 절대 결코 꺾을 수 없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피를 흘리며라도 돌아온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개인적 이익만 챙기며 당을 반원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가는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무조건 물러나라. 장 대표 사퇴를 피맺힌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함경우 전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친한계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도 연쇄적으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쏟아냈습니다. 주류의 제명 강행과 친한계의 격렬한 반발은 이미 예견된 피해 폭풍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전면 참전하면서 싸움의 판은 지옥처럼 커졌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 갈등이 보수 진영 전체를 불태우며 대규모 내전, 생사투로 번졌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칼날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대표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장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철저한 사당화라고 거침없이 규탄했습니다. 제명에 줄곧 반대해온 오 시장은 전날까지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직접 만나라며 마지막 중재의 불씨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마저 철저히 짓밟히자 밤새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결단을 내리고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채 강성 보수만 뭉쳐 선거를 치르면 이건 필패를 넘어 자살행위다. 당이 죽는다. 또 다른 측근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현재 분열을 수습할 능력이 단일도 없다는 게 오 시장의 냉정한 판단이다. 이대로 가면 식물 후보처럼 있다가 참패를 넘어 몰락할 것이라고 깊은 절망과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충돌이 아닌 보수 야권의 패권을 건 목숨을 건 헤게모니 싸움, 피해 전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와 주류는 한동훈 제거를 외치는 강성 지지층의 광기 어린 요구에 완전히 굴복했고, 비주류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당내 활동 공간이 완전히 영원히 사라진다. 영남 중진 의원은 암울하게 전망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도 지지율 반등이 없고 외연 확장이 안 되면 관망하던 중립 의원들까지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거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장 대표에게 불같이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단절을 즉각 완전히 선언하고 당의 통합과 화합, 연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 친한계는 이미 지방선거 이후를 노골적으로 벼르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제명 의결 전 SBS 라디오에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모조리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피해 날이 반드시 곧 올 것이다. 당초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내 갈등 요인을 뿌리 뽑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등 외연 확장과 대대적인 당 쇄신에 올인할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달 당명 교체와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며 당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한계는 물론 오세훈 시장 등 찬탄파까지 전면에 나서며 맹공을 퍼붓자 당초 구상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선거 연대를 할 요소가 전혀 없다. 그런 논의에 들어갈 생각도 단일도 없다. 철벽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부터 국내 최고의 정치학 권위자이자 수많은 정치 위기를 예리하게 분석해온 김영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날카롭고도 뜨거운 독점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단순한 내용을 넘어 자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피해 숙청이자 정치적 처형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선택한 이 길은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잠시 얻을 수는 있어도 결국 당 전체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는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로서 30년 넘게 한국 정치를 지켜보며 이런 극단적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같은 결말을 봐왔습니다. 당이 분열하면 선거에서 패배하고, 패배하면 더 극단으로 치닫고, 그 끝은 결국 몰락이라는 비극적 순환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근본적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폭발한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굴복해 한동훈 제거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지만 이것이 과연 당을 살리는 길인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참전한 순간
이 갈등은 더 이상 당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내전으로 번졌고 이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시장의 페이스북 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당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장동혁 물러나라라는 한마디에 수많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 지지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친한계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 성명은 이미 예견된 반발을 넘어 조직적 반격의 신호탄입니다. 특히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외로운 반대표는 당내에서 양심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가족도 동원해서 음해해도 되느냐는 격앙된 발언이나 조광한 최고위원의 고슴도치 악성부채 비유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인신공격 수준으로 치닫는 당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감정적 언사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더 극단으로 몰아갈 뿐 중도층을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선언은 단순한 개인적 다짐이 아니라 당내 비주류와 중도 보수 세력의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젊은 보수 지지자들이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도부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의원이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모조리 제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외친 것은 이미 지방선거 이후를 겨냥한 명백한 반격 선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단호히 거부한 것도 보수 재편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여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꿈꿨던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당명 교체, 정책 개정은 이제 물 건너간 공허한 계획에 불과해 보입니다. 당내 분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외연 확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남 중진 의원이 언급한 설 연휴 이후 지지율 반등이 없으면 중립 의원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현실적이고 냉엄한 예측입니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의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의 단절 요구는 당이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감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만 챙기다가는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장동혁 지도부와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한 주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지도부가 물러나고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세력과 대타협을 이룬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세로는 그런 화합의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미 지쳤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국 보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길로는 그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사람의 제명에서 시작된 비극적 연쇄 반응이라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냉혹하게 기록할 것입니다.